어떤 종류의 계산식들을 공부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 문제나 뺄셈 문제 따로따로 나온 것들은 이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말이에요. 42 빼기 27 더하기 6. 우리 첫 번째 환자인 수포자 친구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해요. 먼저 뒤에 있는 27과 6을 더했어요. 그렇게 나온 값을 앞에 있는 42에서 빼준 거예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7과 6 두 수의 합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33이죠. 그래서 42에서 33 구한 값을 빼준 것이죠. 42에서 33을 뺀 값은 얼마죠? 맞아요. 바로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값이 9라고 한 거예요. 정답을 제대로 구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 잘못됐길래 답이 잘못된 건가요? 계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우리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42 빼기 27 더하기 6. 이 문제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42와 27 두 수의 차를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값에 뒤에 있는 6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42와 27 두 수의 차는 얼마인가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더하기 6을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계산했던 답과 완전히 다르죠? 이제 정답을 제대로 구한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다음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 나와 있는 세 수도 똑같고 뺄셈, 덧셈이 있는 것도 똑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괄호가 생겼다는 점이 다르죠.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무조건 이럴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줘야 하는 거예요. 즉, 27 더하기 6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42에서 그 값을 빼주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식을 정리해서 써볼까요? 27 더하기 6의 값은 얼마인가요? 33이 되는 거죠. 즉, 42 빼기 33, 이 두 수의 차를 구하면 문제의 답이 9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지만 괄호가 함께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럴 때는 괄호 안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81 빼기 17 더하기 26. 81 빼기 17 더하기 26이라는 문제네요.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이런 문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81과 17 두 수의 차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값에 26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81 빼기 17 더하기 26 수는 똑같은데 뒷부분에 괄호로 묶어져 있지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항상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7 더하기 26 이 부분부터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보기 안을 보았더니요. 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먼저 순서가 표시가 돼 있고 옆에 계산해서 답이 구해져 있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53 빼기 15 더하기 19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15 더하기 19 이 부분이 괄호로 묶어져 있나요? 어디부터? 괄호가 있는 부분부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계산한 값을 앞에 있는 53에서 빼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계산해야 하는 15 더하기 19를 계산해 볼게요. 빈 공간에 써보도록 할게요. 15 더하기 19. 우리 친구들 모두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문제 계산할 수 있죠? 5와 9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14예요. 그러므로 1의 자리에 4를 쓰고 10의 자리에 1을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자리는 1, 1, 1, 10, 10, 10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34가 되는 것이죠. 식을 정리해 보면 53 빼기 3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53에서 34도 한번 빼볼까요? 53에서 34를 빼볼게요. 3에서 4를 뺄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받아내림을 해줘야겠군요. 10의 자리에서 빌려오도록 할게요. 자, 5는 4가 되는 거고요. 10을 빌려왔어요. 13에서 4를 빼면 얼마죠? 바로 9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자리 4에서 3을 빼주면 1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니 핵심 개념이 더 정확히 쏙쏙 정리되는 것 같죠? 교재 10조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82 빼기 27 더하기 48 이 문제처럼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 어떻게 계산해야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표시해 보면 두 수의 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82와 27의 차부터 구해 볼게요. 82 빼기 27을 계산해 보면요.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야겠네요. 8은 7이 되는 거고 10을 빌려줬어요. 12 빼기 7 계산하면 1의 자리의 수는 5가 되는 것이죠. 10의 자리의 수는 7에서 2를 빼줘야 하므로 55를 일단 첫 번째 빈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제 55와 48 두 수의 합만 구해주면 되겠죠? 55 더하기 48을 계산해 주면 5 더하기 8은 13이므로 1의 자리에 3을 쓰고 10의 자리에 1을 올려줄게요. 1, 5, 4 세 수를 더하면 10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10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2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102 빼기 75 더하기 37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02와 75의 차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37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102 빼기 75부터 계산해 봅시다. 1의 자리를 2에서 5를 뺄 수 없어서 빌려오려고 봤더니 10의 자리가 0이에요. 이럴 땐 100의 자리에서 빌려오면 되겠죠? 10의 자리가 남은 게 9가 되는 거고 10을 빌려준 거예요. 12에서 5를 빼면 1의 자리에는 어떤 수를 써야 할까요? 7을 써주면 되겠죠? 10의 자리는 9에서 7을 빼줘야 하므로 2를 써주면 일단 27 더하기 37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수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얼마인가요? 64가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라고 했네요. 왼쪽 두 문제의 답을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짝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50 더하기 25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19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50과 25 두 수의 합 얼마인가요? 75예요. 75에서 이제 19만 빼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꼭 직접 계산해봐야 하는 거예요. 두 수의 차 얼마죠? 그래요. 56이 돼요. 오른쪽 답 중에 56이 있나요? 가장 아래 여기에 있어요. 선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50 빼기 24 더하기 36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36을 더해주는 거예요. 50에서 24를 빼면 얼마인가요? 26이 되는 것이죠. 그럼 26에서 더하기 36만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답이 얼마죠? 두 수의 합은 62가 되는 거예요. 60이 어디에 있나요? 맨 위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4번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 찾아 기호를 써보는 거예요. 문제 읽어볼까요? 버스에 31명, 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류장에서 7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고 9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네요. 처음에 버스에 몇 명이 타고 있었나요? 31명, 31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이 내렸다고 했으니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빼기 7이라고 일단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9명이 탄 것이므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9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쓴 식과 같은 답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기호를 써보라고 하였으니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봅시다. 현진이는 5,000원짜리 지폐로 학용품을 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샀다고요? 모양자와 종합장을 사고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거스름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은 얼마가 들었나요? 모양자와 종합장을 산 것이므로 얼마가 들었어요? 1,200원 더하기 1,500원만큼의 돈이 든 거예요. 거스름돈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5,000원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1,200원과 1,500원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바로 2,7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5,000원 빼기 2,700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인가요? 2,300원이 되는 것이죠. 정답을 2,300원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문제 빠짐없이 꼭 풀어보는 거예요.